안녕하세요. 푹 슬라이드입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파트 2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가 지었고요.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입니다. 이제 4장에서 5장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50. 폭탄이 터진데도 즐거움은 있다.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사람들이 실증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며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간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질까?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 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러셀의 행복론의 지루함과 흥분이라는 장은 의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한다.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이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다. 우리가 의대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용한 생활을 해야 되는 나이가 50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극을 주면 그때는 물론 이제 어떤 그 기쁨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또 후회가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에 배워야 할 최고의 기술은 지루함 속에서도 자기가 지루함 속에서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활기 잃은 50대 남자에겐 무엇이 필요할까? 경제지상주의 가치관을 부여로 해주는 것이 미의 세계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세계는 세속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에 존재한다. 최고의 가치를 미에 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제적인 성공을 질투하는 일이 없다. 그런데 중년 남성이 미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접하려고 하지 않는다. 미는 선처럼 윤리적인 것과 달리 좀 더 근본적인 에너지를 나타낸다. 50세가 넘어서 침체한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미의 에너지를 접하지 않고 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으면 잘 침체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50 넘어서 여러 가지 후회나 해안 이런 것들이 밀려와서 이제 그 지루함 속에서 사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미적 감각을 길러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에도 가고 박물관에도 가고 저는 이제 2년 전에 피아노를 배우다가 포기했는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술을 하는 것은 선하고는 좀 다른 분야의 시도고 이런 것들이 50이 넘어서도 활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자는 생각하는 거죠.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고 다시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50세야말로 철학을 알만한 나이. 미 세계에도 교양의 세계를 추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고전문학, 세계사에도 철학을 다시 배우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철학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젊었을 때는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 먹으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때가 있다. 그때가 50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인간은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다. 그래서 더욱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하고 삶하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같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인간다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죠. 20대에는 죽음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50이 넘으면 진짜로 죽음을 이제 가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SNS라는 새로운 감옥의 가치다. 이 부분은 SNS를 완전히 끊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SNS만 하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거는 너무 낭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내 전성기라는 마음으로. 미우라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우라는 일본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도 이제 현역으로 뛰고 있거든요. 50세가 넘었는데도 은퇴라는 말을 주변에서 여러 번 들었다. 미우라가 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의 소리도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은퇴한다는 그림은 전혀 없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든지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 타이밍을 보고 은퇴한다는 것은
더는 내 선택지가 아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그저 열심히 한다. 내일도 열심히 한다. 그뿐이다. 그래서 지금 미우라가 제가 알기엔 일본에서 4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4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선수로 뛸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뛰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참 제가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우라가 또 1998년에 월드컵 명단에서 제외됐을 때 일본 대표로서 자부심, 영혼 같은 것은 저쪽 프랑스에 남겨두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 선수 선발 때 이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한물간 선수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나는 월드컵 전 선수 발표할 때마다 설렌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 번이나 화제가 되고 주변 사람 모두가 그런 기분을 들게 해주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는 나는 또 낙방이야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52세인데 아직도 현역 축구 선수라는 게 놀랍고요. 한국의 이제 이동국 선수도 지금 37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설이잖아요. 근데 미우라는 그 전설 중에 전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설 때문에 현역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50%는 인생관이 달라져야 하지만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을 고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소명의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싶고 그 일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남아도는 연애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50세가 지나 인기가 없어졌다 해서 연애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고갈되는 것은 아니다. 애정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이제 잘 해결 못해서 이제 중년 넘어서 이렇게 막 그 여자 스캔들로 괜히 이렇게 추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간단한 방법은 현실 세계에서가 아니라 상상의 세계에 관심을 둘 대상을 찾는 것이다. 누구의 팬이 되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책에서는 윤사마 배용준을 예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나이 50이 돼서 연예인을 쫓아다니고 이런 걸 되게 칠칠맞게 생각했는데 차라리 그냥 괜히 이상한 스캔들, 이상하게 추한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팬으로서 그렇게 상대, 남자면 여성 탤런트라든지 아니면 여성 가수라든지 여자면 남성 가수라든지 이런 팬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전하고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5장 보겠습니다. 그래도 내 아름다운 인생은 계속된다. 시련이 닥쳐와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돼. 빅토어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어보면 내가 시련이나 불행이라고 말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든다. 홀리코스트라는 현실 앞에 나치 장교의 미세한 손가락 하나로 가스실로 보내지고 또는 노동자로 남아 목숨을 연명한다. 유대인들 2차 대전 때의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장교 한 사람의 손가락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특히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사라지면 그들이 살아갈 힘을 잃기 때문이다. 프랑클의 희망은 살아서 다시 아내를 만나는 것이다. 아내는 다른 수용소에 있고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 프랭클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는 근데 아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남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그렇게까지 불행했던 경험은 없지만 무언가 삶의 희망을 다시 찾고 싶을 때는 프랭클이 늘 좋은 스승이 되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사별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사별보다 더 극한 경험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한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있었구나. 그래서 인간이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는 것, 뭔가 삶의 희망이 있다는 게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축 처졌을 땐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음은 왜 두려울까?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신봉하는 신들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명목으로 사형을 언도받고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그런데 제자인 플라톤이 저술한 책을 보면 그는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탈옥을 권유하자. 이게 제자들이 탈옥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설령 판결이 부당하더라도 나는 탈옥 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육체라는 일종의 감옥이며 영혼이야말로 불변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죽음은 자유롭지 못한 감옥 같은 육체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죽으면 이 세상 속박이나 신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니 전혀 괴로운 일이 아니다. 그에게는 죽음은 해방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을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겉사람은 우리의 몸뚱아리는 부패해지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죽을 날 되면은 뭐 아무리 팔팔하게 살아도 죽을 날 되면 누워서 죽잖아요. 몸은 연약해져 갖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도대체 죽음의 공포는 어떻게 극복하지? 에도시대 중기의 하카쿠레라는 무사도를 적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무사도란 죽을 일을 찾는 것이다. 일본의 무사도 진짜 무섭잖아요. 이 말은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무사가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정으로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본은 무사도 정신이 되게 유명하고 아싸리하는 면이 있고 우리나라의 이거를 읽으면서 이수진 장군의 사즉사 생즉사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명랑대전을 치르기 전에 이런 마음으로 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설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역설이 있는 거죠. 맺으면서요.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라는 거죠. 나이가 신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게 애쓰지 않아도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는데 그냥 그 힘을 빼고 그냥 견디고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른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세를 넘으면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친구들과의 교제하는 일도 점점 줄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가족 인원수도 줄어든다. 그래서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불안을 품는 순간 말할 수 없이 애롭고 쓸쓸한 느낌이 밀려온다. 이거는 누구나 그때 되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니 해도 책을 읽는 것이다. 그 책이 진짜 최고의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가서 미술에 빠진다든지 뭔가 하나에 빠질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자는 책을 읽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고요. 저자가 문학부 교수니까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혼자서 하는 것이므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제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만끽하기 바란다. 50세를 넘어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생의 깊은 뜻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아닐까. 그렇죠. 50세가 넘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고 정리할 수 있는 거 다 정리하고 힘도 빼고 가지런한 삶 그리고 약간 지루하더라도 지루함 속에서 자기의 소소한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삶을 가지면은 50부터는 인생관이 바뀌어서 그래도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선정한 다시 한번 피아노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이 공감 가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